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망컷입니다. 안녕하세요, 게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은 63번째 방송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오믈렛님의 소설 비너스 플라이트랩입니다. 파리지요. 아, 그렇구나. 네. 오늘의 작품은 게다레님의 비이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황. 먹고 살고 있습니다.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네. 명란 파스타. 명란 파스타지만 명란이 들어간 거에 명란이 주에 파스타는 그냥 곁들인 정도. 짜! 하지만 물을 많이 맛있다는 거. 나트륨 파티. 괜찮아요. 맛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작품의 작가님 이름이 익숙한데요? 먹을 거라서요. 아, 그런가? 오믈렛. 처음 하시는 작가님이에요? 네. 왠지 익숙하지? 오믈렛이란 음식이 있으니까. 순조로운 생활은 한다. 네. 그때 어쨌든. 읽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읽었나. 저 읽었어요. 가물가물한데. 진짜 또라이 같아요. 네, 작가님 소개해주세요. 작가님이 17년 6월에 순조로운 생활, 피폐물, 사페공, 계약아공, 순진수, 굴림수, 도망수고요. 네. 수 이름이 순조예요. 그렇구나. 네, 수는 순조로운 삶을 살길 원하지만 안타깝다. 반대죠. 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작품이에요. 읽었었던 것 같아요. 공이 진짜 개또라이. 이게 아마 조아라 연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됐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봤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 그 다음은 18년 4월 백야라는 작품이고 현대물, 힐링물, 다전공, 능글공, 미인수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봤던 작품인데? 백야라는 제목의 작품이 워낙 많아서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18년 7월에 그늘 연달아서. 속에서 현대물, 역기장물, 내순공, 트라우마수. 드라마. 이분도 취향이 있어. 네. 그리고 수가 불쌍한 쪽이네요. 네. 18년 11월 친애하는 나의 호로에게 네. 현대물, 오메가버스, 피폐물, 집착공, 계약아공, 복극공, 임신수. 나 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19년 7월에 엄청 연재를 열심히 하셨어. 네. 19년 7월에 비너스 플라이트 랩 이거 오늘 할 거고요. 네. 그리고 20년 4월에 예쁜 쓰레기라고 네. 학원 캠퍼스물, 대학생물, 계약아공, 굴림수.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 구르고 구르고 있네요. 고생하는 한결같은 분이고요. 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고 네. 쓰레기통 아늑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늑한 쓰레기통? 네, 아. 추천합니다. 아늑한 쓰레기통 좋지. 감금되고 싶다 그 느낌인가? 그건 아니고 수가 쓰레기통에서 구르는 걸 보면 아, 그 떼굴떼굴. 쓰레기통. 그냥 슬프네요. 괜찮다면 네. 되었다. 네. 그래서 키워드는 네. 서양풍, 시대물 20 시대가 현대는 아닌가 봐요. 현대는 아닌데 근과거? 근 네. 현대 느낌. 좀 완전 옛날은 아니에요. 전기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자동차도 있어. 있고 하니까 2차 산업. 총도 나오고 총은 뭐 옛날부터 있었어. 2차 세계대전 뒤 네. 느낌. 이고- 산업혁명. 응. 그쯤의 그걸 느낌. 말하고 싶었네요. 20일수, 네. 피폐물, 신분 차이. 아, 신분이 있던 세상이요. 네. 아무래도 그때 서양은 아직도 귀족이 있긴 하니까. 네. 그리고 엔딩이 호불호 갈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엔딩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원홀투 스틱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그것도 싫어하는 호불호. 사람은 또 네. 201수 싫어하는 사람은 201수니까 엔딩 얘기하는 게 낫겠죠? 이거는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엔딩도 201수. 아, 끝나요. 그렇구나. 네. 하지만 호불호 갈릴 수 있다. 네. 이게 수한테 행복한 그 엔딩은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못 제목에 읽으시는 충실한. 분들이 많겠네요. 그래도 인기는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분위기는 조금 괜찮긴 한데 이게 엔딩이 어떻게 되냐면 네. 그러니까 수가 이제 둘한테 아니요, 나중에 얘기해. 그래 알았어. 궁금하죠? 줄거리. 네. 아무튼 시대가 확실하진 않은데 미야자키 하야오 그 애니에 나오는 것 같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근대화가 덜 된 네. 서양 깡시골 느낌인데 냉장고도 있고 전기도 들어와요. 약간 그럼 막- 셜록 홈즈가 생각나요. 그럴 수 있죠. 네. 파이프 물던 시절. TV는 없고 그냥 라디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수의 이름은 베니이고 어. 저 베니라고 해서 베네딕트 컴버비치 아, 나도 이러면서 처음 시작을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셜록이었는데 벤이라니. 주인수의 이름이 베니이고요. 네. 22살 남의 집에서 이제 하인 네. 시중 드는 일을 했고요. 네. 우유 냄새 나는 치치라는 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건가요? 수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 약간 약간- 치즈 냄새 느낌 나서. 아니. 우유. 애기 우유- 냄새. 아, 애기 냄새. 수한테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젖빌 있네. 아, 그리고 이제 민수, 하인수, 불림수, 불상수. 아, 고? 저런. 수가 연말로 일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마차 타고 가는 집마차 타고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네. 수가 수레를 타고 갔는데 별장으로 이직을 하게 돼요. 네. 수는 별장이니까 일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사람이 항상 엄청 죽어가고 많지 않고. 있는 그런 데보단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갔더니 순하게 생긴 더벅머리 청년이 수를 환영하면서 내 이름은 T라고 하면서 네. 자기를 소개해요. 수랑 동갑이었고 네. T가 별장 구석구석을 네. 이제 소개를 소개. 해주면서 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별장 앞에 살구밭이 넓게 있었고 네. 별장은 2층짜리였는데 아래층에 주방이 있고 네. 사용인 건물이 따로 없이 옥상 아래에 다락에서 이제 어, 사용인들이 거주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식료품 창고는 지하에 있었는데 네. 근데 지하라 그런지 좀 으스스했다고 해요. 시원하겠죠. 어둡고. 네. 그리고 T는 이 별장만큼 편한 데가 없다고. 주인들이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별장은 딱히 신경을 안 쓴다. 가끔씩만 그냥 내려온다. 청소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관리만 하면서 이제 있으면 심부름하고. 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개꿀. 그래서 다른 데처럼 딱 정해진 음식만 먹고 그런 건 아니고 살구도 가져다가 먹어도 되고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 편하다. 이렇게 몸 편하고 마음 편한 데가 없다. 아, 좋은 이런 얘기를 직장이네요. 해줘요. 그리고 T는 식당에서 도련님들 시중을 들면 되고 네. 오면은 네. 그리고 이제 거실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리고 2층에 도련님들 방이 있다. 네. 별장이 약간 전체적으로 작기는 했는데 고급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크면 그리고- 힘들지 뭐. 그치. 청소만 힘들지. 맞아. 그리고 사용인들이 사용하는 다락에는 네. 단촐하지만 깔끔한 침대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수가 전에 일하던 곳에는 침대도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에 비해 호텔급이라고 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가 도련님들이 와 있을 때는 되도록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네. 이 밑보여서 잘리면 손해니까 너 알아서 몸살을 피해 놔. 다니자. 그런 얘기였고 네. 그리고 다른 사용인이 시장 갔다 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 사용인의 이름은 레드였고 수와 동갑이었어요. 근데 다 셋이 동갑이네요. 동갑 친구였던 거죠. 시장에는 사람이 많았고 네.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길을 헤매서 늦었다고 해요. T는 여기서 일한 지가 언젠데 길을 헤매냐고 타박을 했어요. 그러네요. T가 길 헤매지 않게 조심하라고 수한테 말을 하고 베니는 익숙해질 때까지 혼자 보낼 일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네. 레드는 첫인상부터 약간 성격이 덜렁대고 하이한 느낌인데 피곤한. 일은 직장에서 잘했대요. 느낌이 안 돼. 아, 다행입니다. 일은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네. 조금 성격만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하긴 근데 진상은 아니기. 아, 그래요. 개진상은 아니었지. 그냥 밝은 스타일. 그렇다고 완전히 좋은 동료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 아무튼 그렇고 토마토 스튜를 젓던 나무조각으로 방향을 가르쳐가지고 바닥에 흘리고 T는 흐르지 않냐면서 닦고 막 아. 이런 느낌이에요. 둘이 다행히 잘 맞네요. 그런가 봐요. 다행이지 뭐. T가 되게 T가 세심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잘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티는 안 걸릴 것 같겠지만. T는 그냥 근데 얘가 별 성격이 그냥 생각이 그래서. 없어.
너그러운 성격. 그리고 식사 시간이라 가지고 셋은 저녁을 먹어요. 네. 레드는 수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네. 레드는 원래 안 다녔는데 여기 와서 다니기 시작했다. 가끔 권태기 올 때가 있어가지고 가면 좋다. 뭐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네. 티는 첫날부터 이상한 이야기 한다면서 레드를 타박했어요. 아무튼 수가 여기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도시에서 도련님들이 오신다는 얘기를 셋이 온 집안을 청소를 하고 수가 일주일 지나면서 보니까 티는 편안한 성격이 매력이고 레드는 그 반대였고 티는 이제 자기 할 일을 안 미뤄요. 그냥 부지런한 대장이다. 성격이었고 남이 밀린 일을 알아서 도와주는 성격이에요. 좋은 사람. 하지만 레드는 자기 일 끝나면 나가서 놀았습니다. 어쩌다가 베니를 도와주기는 했는데 네. 수의 시야에서는 적당히 놀고 적당히 도와주었어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냥 둘 다. 자기 일은 다 끝내니까. 미루지만 자기 않으면 미루지는 되지 뭐.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레드는 직선적인 성격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대놓고 말하는 성격이었어요. 편하네요. 딱히 악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성격이었다고 하고요. 도련님들이 도착할 때가 되니까 레드가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드는데 레드의 시계는 같은 또래나 뭐 같은 신분이 갖기에는 비싸 보였다고 해요. 그렇죠. 회중식에 그리고 아무나 못 가지지. 티가 제일 바쁘게 일하느라 마무리가 늦었는데 그의 수는 제일 고생한 티가 네. 제 시각에 주인을 맞지 못할까봐 아이고. 안절부절했고 네. 레드는 도련님이 오는 자동차를 보느라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저 여기서 너무 레드가 네. 이기적이어가지고 너무 뭐 그러니까 약간 자동차에 처음에는 자동차에 미쳐 있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나와요? 약간 자동차 언급을 많이 해요. 어쨌든 티는 다행히 제때 도착을 해서 주인 맞이를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도련님들의 형제로 한 명은 금발이고 한 명은 흑발이었어요. 유전자가 갈라섰네요. 그런가요? 아주 딱 나눠져서 있었죠. 둘 다 공이고요. 어두운 금발의 형은 이름이 자일힐이고 성이 힐. 화사하고 아름답게 힐 생겼다고. 힐자일. 갑자기 자이가 자일. 생각나지? 자일. 화사하고 웃기다. 아름답게 생겼다고 하고 메딕이네. 수는 형을 보고 약간 들꽃이 만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미인공, 냉혈공, 도련님공, 능욕공, 복흑공. 생각과는 느낌이고요. 생긴 거랑은 다르게 냉혈공의 능욕 복흑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금발이었는데. 흑발인 동생은 제럴드 힐. 형보다 키가 약간 더 크고 어깨가 좀 더 넓었으며 단한 끼가 가득하고 뒷골목 불안당 느낌도 난다고 합니다. 미남공, 도련님공, 집착공, 능력공, 개아가공, 초딩공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티가 인사하며 맞이를 하는데 제럴드는 수를 가리키면서 이 계중자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인가요? 그렇죠. 형은 동생에게 식구가 새로 왔는데 인사 표현이 거칠다면서 우리 편히 지내라고 일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생은 방학 때마다 총구석에 박히는 거 짜증난다고 아이고 저런. 형의 말을 한 귀로 흘리고는 들어가 버려요. 형은 동생이 아직 치기가 많은 놈이고 너희가 이해해달라면서 따라 들어갑니다. 뭐지? 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이 시작된 거라며 비장하게 설명을 하죠. 네. 형 도련님은 칼같이 일어나서 정확한 시간에 아침을 먹고 근데 동생은 생활 방식이 불규칙하다고 합니다. 수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도련님들 계실 때 조용히 다니라고 한 거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했어요. 티는 맞다며. 근데 레드는 아직도 종종 까먹는다고 핀잔을 줬고 레드는 용무가 급한 거 어쩌냐며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이 시대에는 일을 잘 못하면 막 맞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 약간 편한 데라서 많이 풀어져 있는 데요. 딴 데 같았으면 쫓아먹지. 그러게. 아무튼 그래서 T는 이어서 형도련님은 위생에 민감하니까 식사하는 동안 이부자리를 정돈해야 하고 동생 도련님은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서 양아치에 성격이 까탈스럽다고 합니다. 생긴 건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잘생겼다는 말을 저렇게 하는. 아침마다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자주 시장을 봐야 했고 도련님은 사용인이 같은 집에서 사는 걸 싫어하니까 알아서 피하라고 말해 줍니다. 그렇구나. 그럼 다른 집을 주던가. 하지 없었지. 아빠 집에 얹혀 살면서. 쯧쯧. 생각보다 도련님들의 별장 생활은 평범했고 티가 말한 설명 그대로였어요. 다행이네요.
수는 그 와중에 옥상에서 빨래를 널어 말리는 때에 풍경이 예뻐가지고 그 시간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는 레드가 도련님에게 너무 잘 보이려는 모습이라가지고 안보쟁이였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형 도련님하고 어떻게든 말을 섞으려고 허둥댔다고 해요. 딸랑이구먼. 수랑 얘기하다가도 공이 나타나면 수가 말하는 중에 가버렸다. 수는 적당히 보수를 받고 일하는 건데 저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비 오는 날 티는 수에게 살구잼 만들게 살구들을 손질해달라고 해요. 진짜 힘든데. 수는 식료품 창고에서 발벌 떨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티가 와서 식료품 창고 들어올 때 한쪽 문도 닫지 말라는 충고를 합니다. 안에 사람 없는 줄 알고 잠가버리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네. 수는 레드는 어디냐고 물었고 티는 레드가 또 시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레드가 시장에 가는 걸 좋아한다며. 나다니는 걸 좋아하는. 주말에 시내에 구경할 게 많아 같이 가자고 할 거라는 말을 해요. 오늘 지일을 끝내고 티가 먼저 올라갔고 수가 뒤늦게 나왔는데 네. 수는 숲으로 향하는 새길을 발견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수가 그 길을 따라 들어갔는데 위험하다. 불길해. 있으라는 데만 있어야 돼요. 너무 불길하다. 그곳에는 통나무 집이 있었고 오, 수는 누가 사나 하고 구경을 하다가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갔는데 네. 가정집이 아니었고 내부는 엄청 지저분하고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었어요. 화실이 있었군요. 근데 수가 발에 진흙이 묻은 채로 돌아다녀가지고 네.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흔적을 지우고 오두막을 떠납니다. 자택 침입을 몰래 하고 나왔구나. 그쵸. 돌아오니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네, 이제 일해야죠. 그쵸. 그날은 이제 수가 와인을 따르는 날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각자의 그 파트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음. 수는 식사 시간 내내 와인을 들고, 네, 서 있어야죠. 네, 그 팔이 아팠어요. 그러고는 거실에서 찻주전자와 찻잔도 날랐는데, 네. 이게 와인도 들다가 이제 찻잔도 나르고 막 이러니까 네. 팔이 후들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도련님들이 앉아있는 소파까지 왔는데 소파다리 장식에 발이 걸려 어떡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형이 넘어진 수의 발목을 끌어와서 보더니 네. 너였네? 라고 하고 무서워. 그 말에 이제 수는 통나무집 주인이 형이란 걸 알아차렸어요. 깔끔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네. 통나무집이 지저분하. 그리고 그때 되게 이제 발목을 억세게 잡고 확 당겨가지고 네. 이게 평소에는 나긋나긋하고 되게 상냥한 성격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힘이 엄청 세시나 봐요. 이게 좀 그래서 놀랐어요. 네. 그렇고는 형은 아무렇지 않게 조심해 라고 했고 셋은 이제 빠르게 치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는 자기가 통나무집 들어간 걸 들켜가지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너였네? 진짜 무섭다. 공포 영화. 너였네? 티랑 네드는 괜찮다고 도련님들도 별말 안 했으니까 괜찮다. 괜찮을 거야. 네, 그러면서 위로를 했는데 네. 수는 괜히 쫓겨날까봐 네. 이제 자기가 오두막 갔었다고 말을 못 꺼냈어요. 네. 레드는 내일 우리 쉬는 날이니까 다 같이 놀러 가자면서 좋다. 기분 전환하자. 그렇게 위로를 했고 수는 친구가 2명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러게. 위안을 받았고 하지만 다음날 티가 몸살이 났어요. 티가 너무 신경을 썼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요리를 거의 티가 전적으로 해요. 그래서 시내를 이제 레드랑 둘만 가게 됐는데 레드는 몸단장을 엄청 하더니 네. 교회부터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좀 조용한 장소를 좋아했는데 레드가 이제 막 그렇게 신나 있으니까 네. 싫다고 말을 못 해가지고 네.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스타일이군요. 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시내 가는 길에도 이 근처에 호수도 있다면서 이따 가자 그랬고 되게 신났네. 레드는 교회에 가더니 출입문 근처 의자에 앉아서 네. 그 설교 말씀 지루하니까 소원만 빌고 나갈 거라 그랬어요. 네. 수는 레드가 좀 그런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쨌든 레드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힘든 일이 생길 때 의지하고 기댈 곳이 생긴다 뭐 그런 알 수 없는 말을 했고 그런 말을 했지만 수는 사실 어릴 때부터 무교였나요? 소원을 밀어봤는데 어차피 들어주지 않아. 네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레드가 그래서 소원을 다 빌어가지고 나가자고 해가지고 네. 볼 일이 끝났어. 네 그래서 수는 따라 나오면서 그냥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안에 사람들 모두가 결백한 삶을 살진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이게 뭔가 나일론 신자 같은 느낌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들어가서 그냥
맹목적인 믿음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소원은 빌고 싶고 의문은 그런- 하지 않고 혜택만 받고 싶은 그런 느낌인 그런 거죠. 종교 활동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구해성사 같은 것도 보기는 귀찮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딱히 그냥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소원만 비는 진짜 그러니까- 소원만 비는구나. 뭔가 의지는 하고 싶은데 의지할 곳 없고 소원을 빌만한 상대가 주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약간 평일에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막 술 담배를 하다가 그러면 주말에 교회에서 가서, 예. 용서해주세요 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 이제 나 해결했어 이러고는 약간 하지만- 그런 느낌에 가까웠어요. 좀. 싫네요. 전혀 그런 일은 용서 같은 거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라고 이렇게 뭐, 만든 종교가 아니란다. 이렇게 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사실 이런 더 것도 좋은 싫고,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그런- 딱히 잔소리 받는 건 싫고 근데 또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죄는 용서받고 싶으며 막 그런 그래서 그냥 깜짝인 그래서 수는 그렇게 그냥 뭐 다 모두가 결백해서 여기 교회를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꼭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렇게 혼자 그렇게 뭐 근데 뭐 너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혼자 레드가 극대노해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니 네.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네. 대다수 사람들이 뒤에서 더러운 짓이라도 하고 다닌다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열등감을 갑자기 화를 내요. 열폭하시는데? 그래서 막 화를 내더니 버리고 가버렸어요. 뭐라고? 길도 모르는데 이거 사.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시사한 놈. 수는 후회를 한 거예요. 아, 그냥 집에서 티가 아픈데 간호나 할 걸. 왜 따라 나와가지고. 그 배도 고프고 티도 걱정되고 이래저래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레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또 레드가 삐져서 저러면 피곤하잖아요. 어쨌든 네. 이렇게 같이 일해야 돼요. 기분 파니까 네. 또 맞춰줘야 되고. 네, 그래서 그냥 아예 만나면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레드가 어딘지 모르니까 근처에 있는 빵집 가서 레드 몫까지 빵을 사고 네. 그러고는 이제 그 근처에 골목에 노숙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과거에 자기가 가난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노숙자한테 이제 자기의 빵을 적선을 했어요. 진정한 종교인의 행동이네요. 얘 착해요, 근데. 정작 얘가. 이 사람이 종교인적 나쁜 같은 사람은 행동을 아니야. 하네. 하필이면 그때 동생인 도련님이랑 네. 부딪히면서- 시내에 있었구나. 네, 부딪혀갖고 이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생이 거지끼리 누가 누굴 동정해?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성격이 나빠. 나쁘다. 수는 말을 그렇게 하니? 아 내가 동정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이라도 가졌으니까 난용아 야, 좀 네가 말 같고. 안 해도 내가 없는 건 내가 터져 아는데. 맞아. 그냥 저 사람 배고프니까 베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막 그렇게 막말을 하니까 좀 맞아. 이제 진짜 막말이다. 그냥 괜히 민망해서 귀가 빨개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뒤에서 레드가 술을 발견해서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뛰어왔고 네. 동생 도련님은 그걸 보고는 절레절레 하더니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레드를 만나서 끼리끼리 논다 이런 느낌. 수는 이제 빵을 주면서 이제 네. 화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레드는 이미 화가 다 풀렸다면서 까먹었어. 이렇게 금방 하고 금방 풀리는 성격이긴 해요. 피곤한 스타일. 아니야.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 아, 그런가요? 맞아. 뒤끝이 없으면 괜찮은데 얘는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 있는 그냥 스타일이야. 여기까지는 깔끔한 성격인 줄 알았지. 또라이지만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들었는데. 하지만 아니었어. 저 사실 스풀일 때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저런 거 싫어. 저런 거 싫어하지. 그래서 어쨌든 응. 아까 그 이제 뭐 내가 괜히 이제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 그래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레드가 너가 나랑 나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아니라고 나 같이 나온 거 재밌는데 근데 티가 이제 아픈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드도 아 그게 걱정되긴 해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만 호수 갔다가 집으로 가자 이렇게 아니, 이만 돌아가자가 아니고, 그래도 호수는 갔다가 가자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갔는데 엄청 네. 크고 아름다웠대요. 시원하고 좋았구나. 네. 관광지였어. 포인트. 그래서 호수에 이제 발 담그고 있는데 수가 이제 레드 바지 주머니에 이제 시계줄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 비싸 보이는데 어디서 났냐 물었고 레드는 선물 받은 거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누구? 그쵸. 누구? 수는 선물 준 사람이 너 되게 아끼나 보다고 네. 값 비싼 거 같은데 막 이렇게 되게 얘기를 좋아 했어요. 보이네. 네. 누구? 뭐 이런. 그걸 줄 만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레드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말을 나를 아낄 수도 흐렸군요. 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랬고 둘이 이제 물장난 치고 신나게 놀고 있고 아니 걱정된다며 이것들아. 그러는 새 이제 동생 도련님이 이제 또 호수에 온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돌아다녀? NPC야. 곳곳에서 나타나네. 동생이 이제 그 레드가 벗어놓은 시계를 발견을 하고는 이거 누구 거냐고 어디서 훔쳤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가 선물 받은 거 맞다 그랬는데 네. 이 도련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수에 막 떨어뜨리랑 말라 이렇게 던진다 던진다 막 이러면서. 누구한테서 받았어? 심술궂게 하니까 수도 옆에서 거드른 거예요. 레드가 선물 받은 거라고 네. 아무리 도련님이라고 해도 맞아. 우리 제 물건에 물건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네. 동생이 야 그러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 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원래 없어, 인간은 없다고. 모두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네 것만 돼. 너를 함부로 대하든가. 레드는 이제 그 동생 도련님한테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죄송하다고 비는 거예요. 그런가?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수가 뭐가 돼? 어쨌든 그치. 그래서 동생 도련님은 아 재미없어 이러면서 시계를 돌려줬어요. 아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레드는 돌아오는 길에 수한테 너 네. 왜 나서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야 얘는 네, 그리고 도와주는데. 네, 수는 레드가 아침부터 했던 모든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수는 그래서 내가 너 편을 들어줬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냐면서 애꿎은 사람 도둑 취급하는 걸 당연하게 보고 있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레드가 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황하면서 야 그래도 말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 잘릴 수 있어 라고 그럼 얘기를 화를 했어요. 내지 말고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어쨌든 레드의 뜻은 알겠고 해서 그냥 참견하지 않을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대충 화가 풀렸고 네. 서로 화해를 하고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 도련님들은 방학 내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방학이 몇 달일까? 한 2달 되지 않나? 2-3달 되지 않아요? 유럽 쪽은? 유럽은 더 길 수도. 그러다 이제 하루는 수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생 도련님이 거실로 내려와서 독서를 하는데 이 도련님 때문에 수는 그 자리를 청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앉아있는데. 주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형이 네. 나타나서 야 너 뭐하냐고 너 수 괴롭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생이 나 괴롭히는 거 아니라고 수가 내가 있는 데마다 쫓아와서 눈치 주면서 청소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상하게 마주치긴 하네요. 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얼굴로 형을 쳐다봤고 형이 야 지금 청소 시간이니까 비켜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네. 동생은 그냥 이렇게 비켜주려고 삐딱한 하는- 눈으로 이제 보는 거지. 그런 기색이 없었나 보다. 그리고 비켜주라고 하니까 네. 동생이 이렇게 비켜주지 않고 계속 네. 버팅기니까 음. 형이 수영하러 나가자 차라리. 이렇게 가자. 동생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고는 다행이네요. 동생이 수영을 다녀오더니 수한테 젖은 옷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입고 네. 젖은 물을 흘리면서. 야 싫다. 그리고 이제 막 잔디도 막 묻어 있는데 그걸 이제 막 싫다. 빨아라면서 수 얼굴에 막 던졌어요. 야 이거 빨아와. 신데렐라야 뭐야. 레드가 내가 할까 했는데 수는 아니야 이거 내일이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했고 맞아. 나한테 시켰는데 뭐. 수는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해가지고 네. 딴지를 못 걸어주겠어 이렇게 다짐을 해요. 아 잘못된 생각인데. 뭐로든지 딴지를 걸린 거 아니야. 구박을 당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되갚아주겠어. 이런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그런 일은 세상에 그리고 없어. 살구잼을 만들기로 한 날이 되네요. 아 살구잼 만들기로 했었지. 셋은 살구를 다듬고 그 다음에 으깨고 있는데 그때 네. 형 도련님이 형공이 외출했다가 별장에 도착을 합니다. 네. 셋은 인사하려고 일어났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의 상의가 펄럭였고 형은 술을 보더니 그리기 좋은 몸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하고는 가요. 동생이 수를 괴롭히는 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아이고. 수가 청소할 때 욕실을 물바다로 만든다던가 수가 청소한 곳을 다시 어지르고 그래서 수가 배로 일을 했어요. 이상한 애다. 수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무시할수록 정도가 점점 심해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수가 식료품 창고에서 재료를 안고 나오는데 벽 뒤에 동생이 서 있다가 발을 걸어가지고 수를 넘어뜨립니다. 수는 무릎에 피가 나고 발목이 부어서
절뚝거리게 되는데 뭐지 얘는? 근데 그날 저녁 식사에서도 수를 계속 괴롭혔는데 네. 막말도 되게 심하게 하고 인신공격도 서슴없이 합니다. 수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과거 자신처럼 괴롭힘 당해서 울고 있던 소녀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남자의 괴롭힘이 걔가 널 좋아해서라며 어른들도 도와주지 않아 울고 있던 소녀였고 안타깝네. 수는 한 번 더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네. 그날 밤 수는 밤을 꼴박 세웠고 아침에 일찍 형의 이불을 가지고 옥상에 가요. 아 좋겠다. 널- 맨날 널라고. 이불 털어주고. 그니까 소독도 해주고 햇빛 소독도 부럽다. 해주고 그런 옥상에 있는 것도 부럽다. 그럼. 근데 옥상에 올라가니까 형이 있었고 형은 수한테 어제 절뚝거리던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네. 수는 형이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눈이 차갑다는 걸 알고 있어서 무서워. 괜찮다고만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형은 괜히 옥상 난간이 너무 낮아서 위험하다느니 네. 위험의 사고를 방지해야 멀쩡한 다리로 쥐새끼처럼 내 작업실에 숨어들지 않겠냐. 무서워. 그런 말을 합니다. 수는 죄송하다고 그때 뭔지 모르고 들어간 거라고 변명을 했고 네. 형은 그렇게 죄송하면 부탁을 들어달라고 내가 숨어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릴 게 별로 없다. 도와달라고 해요. 수는 그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알았다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자기도 이제 몰래 들어간 죄가 있으니까 더 그렇고. 그치. 약점 잡혔어. 수는 그 후 티와 음식 재료를 다듬는 일을 했어요. 티는 레드한테 일 좀 같이 도우라고 했는데 네. 오전부터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하면서 다 같이 하는 일인데 맨날 놀궁리만 한다며 투덜댔죠. 네. 수는 자기 할 일 다 하고 노는 거니까 괜찮다고 티를 달랬어요. 티는 잘 먹어야 빨리 낫는다며 동생이 따왔다는 복숭아를 먹으라고 내밀었어요. 수는 티에게 동생도 있었나 봐요. 동생 도련님인가? 도련님이. 아. 수는 찜찜해서 안 먹고 싶었는데 네. 티가 재촉해서 먹었어요. 네. 근데 그때 동생이 나타나서 동생 도련님이 나타나서 동생 네. 공이 동생 도련님이 나타나서 누가 먹으라 그랬냐고 와, 뭐라고 했어요. 티가요. 아니 너무 사실대로 옆에서 말했다. 먹을 보고 수도 있었던 있지. 것처럼 이렇게 먹을 막 수도 있지. 미끼 던져놓고 티는 모두에게 먹으라는 걸로 착각했다. 근데 네. 제 몫을 수한테 준 거라고 하면 안 될까요? 했고 수가 다쳤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수는 복숭아를 먹다 말고 돈도 많은 게 그렇게 아깝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던 복숭아를 테이블에 집어 던지다시피 내려놨습니다. 이럴 수가. 고분고분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러곤 적당히 좀 하시라며 네. 동생에게 한마디 하고 밖으로 나갔죠. 아, 화를 냈네요. 사실 잘리지 그럴 않은 게 만했어요. 얘네가 관심을 가진 게 다행인지 아닌지 몰라. 너무 사실 네. 건방져요. 보면서 좀 이게 이래도 되나? 저 직급에서 저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 그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계속 걸어서 살구밭을 지나가지고 숲까지 갔어요. 그 오두막 있는 거기죠. 네. 그리고 이제 역시나 동생 공이 쫓아와서 때가리를 상실했냐고 네. 쏘아붙였죠. 네. 수는 동생이 가까워졌을 때 동생의 멱살을 잡고 뽀뽀를 합니다. 네? 나도 보면서 제정신이야? 미친 걸까? 왜 이러면서 봤다고. 상상도 못한 게 나와가지고 네. 갑자기 수가요? 동생은 놀라서 수를 밀었고 엄청 나는- 경악을 합니다. 동생공이 했다는 줄 알고. 수가 해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이제 파는 첫삽을 떴어. 사실 이럴 수가. 오두막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실수긴 하지만 오두막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이제 실수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지. 첫삽을 떠버렸어요. 자기 네. 무덤에서 첫삽을. 진짜 큰 삽으로 포크레인을 한번 떴다. 아, 크게 떴네. 굉장히 크게 떴어. 이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이제 거의 수가 절반 정도 이렇게 되지 파였어. 않았을 텐데. 이거는 거의 이제 핸들을 못 돌려요. 응. 와, 고정. 이제 고정키를 눌러버렸죠. 네. 아무튼 동생은 놀라서 수를 밀었고 엄청 경악을 와, 했어요. 진짜 동생이 갑자기 착해 보여요. 주먹을 날렸어요. 수는 적당히 하라지 않았냐. 대단한 아이네요. 약간 적반하장이 심하죠. 네. 하마터면 착각할 뻔했다. 네. 고 했고 동생은 뭘 착각해 하면서 그러게. 황당해해요. 미쳤구나.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 동생을 두고 수는 별장으로 들어갔고 자존심 센 귀족이 하인에게 봉변을 당해서 부끄러워서 이 일을 떠벌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아, 괜찮은 작전이 그래서 한 건데 네. 근데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리고 다신 곁으로 다가오지 너무 않을 거다. 좋았어. 와, 이렇게 되는 거야. 불쾌감이 없었어. 다시는 내 옆에 안 오겠지. 날 다시는 무서워하겠지? 쟤는 날 괴롭히지 포기할 거야.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일이다. 자기가 성공을 했다. 이거 진짜 내 자충수다. 계획 최고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었다. 도박이었다. 너무 도박이었다. 네. 확률이 낮은 도박이었는데 얻어 걸렸다. 내가 분명히 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별장으로 돌아오니까 네. 티는 놀랐다고. 지 놀랐겠지. 제가 왜 저래 타인이 갑자기. 갑자기 그딴 말을 하면서 나갔는데 집어 던지고 나갔는데. 집주인도 따라 나갔는데 어. 잘리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했겠지. 맞아. 그러고 나는 이제 바꿔 왔을까봐. 묻혔을 수도 있다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네. 수는 괜찮다고. 별일 없었어, 왜? 형이 심부름 시킬 거 있다고 4시에 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줘요. 수가 형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쪽지를 보니까 오두막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두막으로 가는데 동생이랑 마주쳤고 동생은 이전과는 다르게 수에게 말도 못 걸고 휙 지나쳐 피했죠. 가버립니다. 그럴 줄. 수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작전이 먹혔다고 생각할 거야. 그랬지.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네.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두막으로 갑니다. 네. 형은 수한테 아무 포즈나 취하라고 했고 네. 어색하게 앉아있던 수는 결국 형의 조언대로 누웠다 잠이 들었어. 시간이 흐르고 웃기다. 형이 수를 깨웠고 네. 네가 자느라 그림을 완성을 못했으니까 다음에 또 와달라고 했죠. 뭐지? 자는 수는- 거 그럼 되잖아. 그니까 수는 알았다고 하고 오두막을 떠나요. 네. 동생은 그 일 이후로 방에 박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아, 어떻게 정체성의 혼란이 두문불출합니다. 온 거야? 멘붕 왔어. 이게 일생일대의 무슨 혼란이 온 일이지? 거잖아. 이러고 있는 거지. 당했는데 기분이 좋았던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수는 매우 편안해졌어요. 네. 그리고 괴롭힘이 이제 없어. 과수원 정리하는 날이라서 살구밭으로 갑니다. 네. 사다리를 타고 살구 나무들을 정리를 하는데 네. 갑자기 사다리가 기우뚱해서 추락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눈을 뜨니까 동생이 술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들고 있었군요. 네. 공주님 안기. 그런 느낌이 라고 있어서 부르던데. 동생은 팔에 힘을 빼고 술을 바닥에 떨군 후 네.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수가 경계를 하면서 안 가려고 하니까 손목을 잡고 끌고 갔어요. 네. 끌려가면서 보니까 전날 수가 동생에게 엿먹인 그 길이에요. 수는 동생이 자신을 때리려 한다고 생각을 했죠. 아, 맞겠구나. 그래서 해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동생이 수에게 키스를 하면서 수를 깔아뭉갰죠.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어쩌지? 불쌍한데. 동생이 두문불출을 한 이유는 네. 수가 뽀뽀한 후 동생이 네. 계속 그 뽀뽀가 생각이 났고 역시 그랬군. 네 발정이 났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아,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눈을 뜬 거지. 네. 그래서 밤새 셀프 덮밥을 먹었는데 해소가 안 돼서 날 이렇게 만든 놈에게 덮밥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행에 옮긴 거였어요. 수가 괜찮지. 말로 하자고 했고 고은 뭐 말? 말소세지로 박히고 싶다고라고 하면서 아,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 너 이런 식으로 몇 명이냐 후렸냐 이런 말말을 하면서 강제로 네. 덮밥을 먹였죠. 불쌍해. 남색의 눈을 떴지. 네. 즐겨요. 고은. 눈이 제정신의 눈이 아, 아닐까. 그렇죠. 눈이 돌아갔을 거야.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수는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고 동생은 네가 시작했으니 끝은 봐야 되지 않겠냐며 흥미로워했죠. 아, 잘못 걸렸다. 네. 완전 잘못 걸렸지. 그리고 이제 동생은 원래 하인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네. 친한 척하면서 경멸한 느낌이었어. 친한 척하고 잘 보이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알랑방귀 끼는 것도 싫었고 귀중품 훔치려고 잔머리 울리는 것도 싫었다고 해요. 싫을 수 있죠. 근데 수는 자빌꾼인데 살은 버들처럼 부들거리고 때깔이 고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없어진 물건도 없었고 뒤통수는 괜히 툭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때리고 싶은 건가? 그냥 건들고 싶은 찌찌뽕 나만의 열쇠. 목덜미가 예뻤던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덮밥을 먹고 네. 동생은 어디서 일하다 여기로 굴러 들어온 거냐 뒤처리 네. 잘하라고 짐승들이 냄새 맡고 달려들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떠나요. 수는 동생이 몇 번 재미보다 도시로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비밀이 들켜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합니다. 돌아왔더니 티는 식료품 창고에 정리할 게 있다면서 네. 살구밭 울타리를 잠궈달라는 쪽지를 남겨놓고 네. 일하러 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는 울타리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풀밭에 두 사람이 덮밥 먹는 장면을 봅니다. 누구요? 수는 조용히 갈 길을 가려고 하다가 네. 나뭇가지를 밟았고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탄 한 명과 눈이 마주치는데 형이었어요. 와, 이 형공. 형제가 아주. 수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안 보려고 하면서 오솔길을 미친 듯이 달려서 살구밭에 잠금 장치를 닫고 별장으로 그럼 그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올 이렇게 수는 있겠지 뭐. 아, 예.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지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안 탔어, 안 탔어. 난 이러면서. 나보고다.
장난한 아니야, 거다. 아니야. 잘못 이런 본 거. 건 봐도 안 돼. 너는 안 본 척 하겠지만 형은 이미 너를 봐버렸어. 수는 형이 연인이 있는데 네. 별장으로 데려오진 않은 이유가 손님이 늘어나면 하인들 그런가 일이 늘어나니까 밖에서 만나는 거라고 네. 마음대로 결론을 지어요. 좋을 대로 생각하는군요. 그쵸? 형이 그럴 리가 없다. 형이 밖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착각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정신건강하게 좋지 않아요? 그렇긴 해. 그런가? 난 무조건 의심. 저는 방어 구축이 되게. 아니 근데 세기 이게 때문에. 이렇게 형이 원래 의심. 그런 놈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자기가 아, 거기 불편하고 가서 힘드니까. 오두막에 가서 아, 또 그림 오두막에서. 모델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의심, 경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거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애써 좋은 쪽으로.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리고 나서 씻으러 가다가 형을 마주쳐요. 네. 형은 수의 어깨를 붙잡고 통나무집으로 데려갑니다. 앉으라고 했고 수는 네. 곧 식사 시간이라고 빠져나가려고 했죠. 근데 형이 앉을 곳이 없구나 하면서 자기 허벅지를 가리켜요. 싫다. 수가 당혹스러워하며 안 앉으려고 했고 형은 진짜 얘 싫다. 이야기가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 기분 나빠졌어. 여기 다 치우고 앉을 거냐고 했어요. 통나무 서 집은 있겠습니다. 매우 지저분하고 걸을 때마다 물건이 발에 채이는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수가 서 있겠다고 했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수는 저 입 무겁다고 도련님과 연인분이 피해가 안 가게 할 거라고 했죠. 네. 그래서 형은 빵 터져서 웃더니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으라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형이 그림 도구에 대해 알려주는데 수는 형의 소매에 실이 붙어 있어가지고 신경이 쓰였죠. 그렇게 형한테 붙들려 있는데 후드덕 하고 날아가는 새 때문에 수는 정신을 차리고 약간 식사 시간이라면 멍 때렸구나. 그냥 이렇게 시선 꽂힌 데다 이렇게 시선만 꽂고 있는 거야. 귀에서 이제 소리가 빠져나가고 오두막을 벗어나요. 네. 수가 원래 목적대로 다시 욕실에 가서 씻으려고 하는데 레드를 만났고 네. 레드는 거기서 뭐 하냐고 물어봐요. 약간 얘가 거기가 그 통나무집 말하는 거예요? 응, 거기 갔다 오는 그 길 중간에서 너 여기서 뭐해? 만난 막 거라서. 이러면서 약간 그냥 평소 같지 않고 네. 미심쩍게. 예민하게 좀 그랬어요. 네. 이때 좀 쎄하셨다고 하는데 원래도 쎄했어요. 계속. 원래 계속 쎄했어. 네. 여기 뭐 이 난 근처에 형한테 살랑댈 때. 얜 뭐야, 그래. 레드와 헤어지고 가면서 형의 소매에 묻은 실이 그 붉은 실이 레드의 머리카락이라는 걸 깨달습니다. 레드는 머리가 빨간색이었군요. 네. 수는 그렇다고 해서 딱히 티를 내려고 하진 않아요. 네. 굳이 티를 내면 내가 낼 수가 민망해지는 없지. 걸. 다만 나도 수가 당연한 걸. 형의 상대를 연인이라고 칭했을 때 네. 형이 자지러지게 웃은 게 신경 쓰였습니다. 연인이 아니었으니까. 그쵸. 그냥 먹다 버리는 거죠. 맞잖아요. 아니 그건 맞는데 잔인한 사람. 그래서 먹다 버린 그냥 아빠 결혼하면 그냥 결혼을 해도 그냥 여기다 그냥 놓고 가끔 잠깐 자기 즐기다가. 오면은 이제 즐기고 방학 때마다 오는 거구나. 자기는 즐기고 가는 거고 결혼 상대는 따로 있고 형제가 다 왜 이래? 쓰레기죠. 아무튼 신경 쓰였고 상대를 좋아하는 걸로는 분명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수는 형의 모델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동생은 수가 형한테 고분고분 따르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살구를 따고 있는 수를 덮치고 섭섭하다 하면서 덮쳐요. 여기서 동생이 수에게 나는 형이랑 다르게 너한테 크림치즈를 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형 작업실 가서 뭐 하냐고 그랬고 왜 경쟁하고 그래? 그러니까 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니까 동생이 만족해합니다. 내가 이겼어. 동생이 여기서 좀 독점욕을 좀 드러냈는데 그냥 드러내요. 무섭네요. 들어만 내는구나. 드러내면서 물고 빨고 할 꼴을 다 하지. 그리고 이제 살구밭에 남겨진 수는 형의 오두막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수는 하루에 동생을 멈출 수 있는 거는 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한테 이르는 거야? 그렇지. 잃은 거지.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서 또 두 번째 포크레인으로 또 큰 산을 파게 되는데 어떻게 불쌍해. 이게 이렇게 큰 산을 이렇게 살살 뜨는 한번 게 파고 이제 자기가 혼자 이렇게 셀프로 구덩이를 열심히 파. 그리고 이제 또 큰 산을 또 한 번 또 파고 또 파. 두 번째 사. 아주 깊게 파는 거지. 두 번째 빅사. 그래서 수는 이곳은 교회라고 세뇌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형한테 고백할 게 있다.
네. 둘째 도련님과 이상한 짓을 했다고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형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물었고 네. 수는 동생이 그만 다가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형은 그러니까 네 말은 내 동생이 한낱 제트성이에 육정이 돌아서 네 구멍을 타냈단 말이냐 약간 속되게 얘기를 했지. 저질스러운. 약간 그 평소 같지 않게 말을 되게 저질스러운. 평소에는 성우들이- 그냥 이렇게 고급스러운 어휘와 아, 되게 교양 그냥 있는 교양 말투. 있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질이었죠. 이제 수는 그 말에 대략 정신이 정신이 나갔고. 멍해졌습니다. 다시 새가 푸드득 날아야 될 텐데. 그런 정신이죠. 내가 지금 무슨 소리 들은 거지? 하고 있었지. 네. 혼란스러운 상황에 동생이 나타나서 쟤 어? 뭐해? 라고 동생도 물어봤어요. 여기 올 수 있는 거였어? 응. 아 그쵸. 그래서 이제 형이 동생한테 내가 수한테 그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우연히 만나서 들어오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동생은 형의 말을 믿었어요. 수는 이제 나가보겠다고 했고 형은 수에게 내일 시내에 가는 길에 이것 좀 구해달라면서 메모를 줬습니다. 네. 수가 다락에 도착해서 메모를 열어보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다. 어머, 무서워. 가정이 넘어서 이 형 마구간으로 너무 무섭다. 오세요 라고 써있었고 네. 도전자. 수는 형이 도와줄 생각이 없다면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착각을 했죠. 아, 생각이라고 쓰고 착각이라고 읽습니다. 네. 근데 그날 레드가 마곡간 괴담을 얘기해줘서 엄청 쫄았어요. 아, 뭐야, 얘는. 치정 문제로 하녀가 마곡간에서 자살했다는 얘기였는데 아유, 목맬 때가 많지. 어쨌든 수는 마곡간으로 갔는데 형은 뜬금없이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네 그림을 그리고 나서부터인 것 같다라는 그 말을 주제로 합니다. 온 게 아닌데요. 그러면서 너의 수에게 불면증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럼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서 수한테 동생하고 덮밥 먹은 게 언제냐고 물었고 네. 수는 이제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네.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네.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 빨리 깨닫네요. 분위기가 좀 그래요. 변했어요? 분위기가 네. 이렇게 대사만으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되게 진짜? 돌려서 써서 그런데 네. 조금 또 이제 저질스러운 저질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들어봐야겠다가 그런 뜻이었구나. 난 궁금해, 마야. 그래서 어떻게 먹었다고? 그러니까 난 너무 궁금해. 덮밥을 무슨 덮밥을 먹었니? 자세히 이런 말해봐. 느낌인 거지. 재밌다, 야. 아무튼 그렇게 늪에 빠진 걸 깨닫습니다. 네. 그 이후로 오두막은 그림 그리는 곳이 아니고 덮밥을 먹는 곳이 됩니다. 이럴 수가. 여관이 됐어. 형은 동생을 밖에 나돌게 하고 그 사이에 수와 덮밥을 먹었죠. 네. 덮밥을 먹는데 네. 형이 아까 보면 되게 뻔뻔하지. 또라이 같다 그래야 되나? 네,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동생보다 형이 더 또라이. 맞아, 동생은 인간적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바나나 수한테 야 누구 덮밥이 더 맛있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네.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해. 미친놈아. 알아 또 말 못해. 그럼. 그리고 수는 두 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더 경쟁을 붙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더 이겨보겠어. 대답을 나라고 말할 했겠고. 때까지 막 가만두지 않겠다. 수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형은 또 답을 회피해요. 나는 레드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수는 레드가 상처를 받을까봐 좀 걱정이 되기 네 시작했어요. 걱정이나 그걸 왜 걱정하고 있어? 네 걱정이나 하자. 그리고 다음날 둘째 도련님이 언질도 없이 네. 갑자기 이제 내일 저녁에 손님을 초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언질이죠. 내일 저녁이잖아요. 친절해. 셋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청소하고 요리 준비로 바빠졌어요. 네. 셋이 손님 맞이 준비를 열심히 한 다음에 손님이 도착을 했는데 손님은 커플이었고 셋은 각자 이제 맡은 역할을 열심히 했죠. 그 접대를 했는데 수가 직전에 검지 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막 일을 하다가 생긴 거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상처가 인지를 하면 그때부터 아프잖아요. 맞아. 그래갖고 집게를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음식을 계속 담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샐러드를 막 옮기고 있다가 집게가 쟁반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제대로 못하니까 손님인 남자가 수의 손목을 잡은 거예요. 딱 부딪히니까. 그래갖고 수가 실례했다면서 이제 재빨리 수습을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사실 이 남자는 수랑 과거에 관련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수는 그걸 알고 그때부터 좀 불편했군요. 매우 불편했죠. 많이 불편했구나. 이게 왜 불편한지는 아직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네. 도련님 근데 감이 딱 와서 맞아. 그쵸. 그렇군.
그 앞에 계속 떡밥처럼 언급이 계속 돼요. 뭔가 이제 그 전에 수의 있었던 집에 과거에 대한. 대해서? 네. 하긴 수가 왜 일하는 곳으로 옮겼지라는 생각은 계속 들긴 들었어. 네. 분명 그래서 안 좋았겠고. 그쵸. 뭔가 일이 있으니까 일이 옮기게 있었으니까 됐었어. 네. 이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치. 도련님들이 이제 그 손님이랑 수다 중인데 동생 도련님이 재밌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그 손님인 남자한테 네. 야 네가 별 볼 일 없는 놈한테 정신이 팔려서 집안이 시끄러웠었다며 뭐 그런 소문이 있던데 막 이렇게 약혼녀가 얘기를 한 같이 와 거예요. 있는데. 네. 그래서 너 그래서 지금 결혼 빨리 하는 거라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손님 남자분이 막 네. 무슨 허튼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동생 무례한 도련님이 말을 초대해놓고 이 시기가 일부러 그런 거죠. 해놓고. 야, 근데 그게 사내 놈이라며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손님이 뭐 개 같은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벌떡 일부러. 일어나서 화를 냈고 이곳은 함정이었다. 이제 수도 그걸 듣고 네. 깜짝 놀랐겠다. 이게 멘탈이 좀 나갔어요. 네. 손님은 이제 앞에서는 꿀바른 말 잘하더니 뒤에서는 아니라고. 개 같은 소리야 이러니까 손님은 야 지금 내 약혼녀 앞에 두고 나 망신 주냐며 막 화를 냈고 맞아. 형은 야 내가 동생 대신 사과할게 막 와, 이 이러면서. 형이 제일 나빠. 형이 제일 나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문이라서 너 좀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생도 이제 맞아 그런 거야 이러면서 야 그런 소문은 일찍 싹을 잘라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사한 놈들. 아주 참. 그리고는 형제가. 손님은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 나 바람 좀 쉬고 올게 이러고 나갔고 그리고 이제 식사는 대충 마무리 짓게 돼요. 그러고는 이제 수는 이게 그 손님이 네. 허튼 소리라고 했잖아요. 뭐 네. 개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머리에 남아가지고 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도 바람 쐬러 나갔는데 갑자기 누가 수 입을 막고 끌고 가요. 에이, 그게 그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손님은 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수가 가고 나서 자기가 아프고 열이 났다면서 순애보야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는데 못 찾고 있었다. 엄청 찾았다. 이런 얘기 장황하게 했어요. 순애보네. 수가 전에 일하던 그 저택의 도련님이었어요, 이 남자가. 근데 이제 둘이 배가 맞았었고, 그걸 이제 저택의 주인인 네. 그 남자의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쫓겨난 네. 거였단 큰 말이에요. 주인님. 네. 그래서 수는 원래 이제 처음 쫓겨났을 때는 먹고 잘 데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네. 이제 운이 좋게 여기 이웃 동네에서 일자리를 바로 이제 옆 동네였구나. 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운이 좋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냥 수는 남자한테 나 그럼 다시 데려가 줘라고 떠봐요. 그렇게 절실하면 데리고 멀리 도망가 보던가 이렇게 떠봤는데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무능한 애였구나. 네. 아빠한테. 말만 그러네. 그래서 수는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비웃었고 대단한 아이다. 그러니까. 하인인데. 약간 건방진기가 있어야 돼. 그런 느낌이야.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날 이렇게 대한 하인은 네가 처음이야. 나에게 뽀뽀한 남자인도 네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되게 당돌한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수는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자고. 근데 와, 진짜 하인이 이런 대단하다. 말을 아닙니다, 도련님. 이렇게 해도 되게 특이하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약혼녀가 남자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가보라고. 우리는 원래 가시오. 모르는 사이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는 보냈어요. 피양새가 있어. 하지만 하지만 그래서 수는 남자가 가고 수가 이제 수의 다시 앞에 동생이 나타납니다. 수가 이제 털고 들어가려는데 동생이 눈물 젖은 죄는 다 끝난 거야? 미안해. 다 수가 보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동생은 술을 끌고 지하 창고로 내려갑니다. 그 무서운 곳. 으슬으슬. 동생이 뭐 다 알고 부른 거니까 그 남자를 감정이었어. 이제 동생은 재밌는 광경을 보고 싶어 초대했는데 보다 보니까 내가 짜증이 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수한테 다가왔고 수는 도망가려고 했어요. 네. 근데 형이 나타났죠. 앞형 뒤 동생. 그러면서 이상한 이제 형은 누구 덮밥이 더 맛있는지 빨리 대답을 말하라고. 못 들었다고. 형 진짜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거야? 형제가 앞뒤로 수와 덮밥을 먹었죠. 냠냠냠냠. 그랬군요. 베댓에 있는 유명한 대사가 나온다고요? 베댓에 뭔 대사가 있는 거야? 리디 리뷰 베스트 댓글에 있어요. 무슨 댓글인 거야? 밑구멍 빨아줄 때는 눈도 제대로 못 뜨더니
남의 족 바는 건 취미에 안 맞아? 그 대사가 여기서 그게 리디 베스트라고? 베스트. 사람들이 다 그 대사를 보고 이거 산다. 대사 한마디로 사람들을 사게 만든다면 대단한 거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원어스틱이 원어스틱이 나왔지. 그리고 수는 정신을 잃었다가 깼습니다. 창고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별장을 나가는 입구와 가까운 풀숲에 누워 있었어요. 밖에 버려놨어? 참 이상한 형제야. 재수가 없어 얘네는. 그래서 수는 처음에 걷다가 별장 반대편으로 달아나요. 네. 지금 달아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갈 거란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나름 촉이 있었어. 전에는 잘릴까봐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게 미친듯이 달리는데 갑자기 뒤로 당겨져서 넘어졌고 네. 그리고 넘어져 보니까 발등뼈 위에 사슬로 감겨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이럴 수가. 그때 형제가 나타났고 형은 내 말이 맞지 않냐. 아. 내버려주면 달아날 거라고 했지. 라면서 네가 졌다 라고 했어요. 동생은 둘이 계속 내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게 내 생각이 틀렸네 하면서 수한테 왜 도망갔냐고. 동생이 왜 도망갔냐고 물어보니까 수는 도망간 거 아니고 달리기를 한 겁니다. 그냥 너무 갑갑해서 달리고 싶어서 달렸던 거다. 달리면 시원해지거든요. 그쵸. 바람이 시원해요. 난 자유를 느끼려고 달리기를 하지. 예,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구라를 쳤어요. 형이 압니다. 감탄을 하면서 말재간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수가 아니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왜 세상 모든 불행을 떠안는 사람의 표정을 짓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수는 계속 발이 아니라고. 묶여있는데 그러면 어떤 표정을 니들 얼굴 보면 한숨이 푹푹 나와요. 수는 계속 아니라고. 내가 어딜 가겠냐고 했고 네. 당연히 형제는 믿지 않았고 형이 너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다신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냐. 아니라고요. 달리기를 한 것뿐이라고요. 동생은 이제 또 나한테 부드럽게 해달라고 애원할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수한테 화를 냈죠. 애원이 가능한 거였어? 애원을 하면 들어주는 거였어? 애원해도 뭐가 바뀌는 네가 거였어? 시작한 거잖아 하면서 이렇게 또 해겠지. 그때 동생은 12살 때를 떠올리는데 네. 형은 동생을 가지고 싶으면 시무룩해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망가지든 말든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형이 소시오패스네. 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른 건지 다시 정신을 잃고 수가 깼을 때 수는 동생의 욕조에서 동생과 목욕 중이었어요. 자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목욕을 왠지 같이 모르지만 한다고요? 네. 발목이 삐어 있었습니다. 발목을 뽑았나? 삔 건지 약간 이렇게 삐면 뭔지 부어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었다고? 약간 비틀었던 것 같다. 아무튼 이런 느낌이었어. 의사가 약간 왔다. 걷기 힘든 상태가 되어 있었구나. 그 수가 쇠사슬 때문에 이런 거냐 물었는데 동생은 의사가 아파도 참고 걸어다니라고 했다고 알려주면서 굴하죠. 아프면 걸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어야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 같다고. 네. 그것도 나쁘지 않다.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뭔 일 있었던 거? 동생은 술을 자신의 침실에 던져주고 나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나가지? 좀 약을 많이 먹였나? 충격적이었어. 아 그렇구나. 수는 혼자 침대 기둥을 잡고 걷기 연습을 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걸으면 안 되지만 걷고 있지. 20바퀴쯤 돌았을 때 T가 쟁반을 들고 들어옵니다. 네. 수가 나 얼마나 잔 거냐 물었고 T는 이틀 정도 잤다. 기억 안 나냐 물어봤고 다쳐서 들어왔는데 저택으로 돌아올 때 발 모양이 이상했고 무서워. 의사가 왔다 갔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네. 수는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뭐지? T가 술을 부축하고 있는데 동생이 들어왔고 T가 가져온 스튜를 가져와서 먹이라고 합니다. 네. 수는 기억이 조금 돌아왔고 기억났다고 난 다리를 삔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기억이 없으면 아직 기억이 안 난 거 아닐까? 근데 다친 기억도 없고. 어쨌든 동생이 종이가 찢어져도 접착제로 다시 붙이면 되잖아 라는 사페없이 말을 하고 수는 자신의 다리가 영영 원래대로 안 돌아올까봐 무서워서 눈물이 났고 네. 곧 동생에게 내 다리 돌려놔라면서 달려들어요. 날개를 부러뜨린 오리 같아요. 그쵸. 동생은 눈도 깜짝 안 하면서 술을 제 위에 올려놓고는 불평하지 말라고. 네. 네가 입 맞추기 전만 해도 내가 남자 취향인지 상상도 못했다고. 삽을 크레인으로 뜬 그 위험한 그 위험한 짓을 해버렸네. 그러면서 시간을 돌리고 싶으면 기도라도 올려보라고 해요. 안 들어줄 거잖아. 수는 그럼 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했고 동생은 신이 있다면 들어주겠지 라고 약 했죠. 올리냐고. 없다는 수는 거구나. 동생을 노려보면서 신이 있다면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고 동생은 기꺼이라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는 강제로 형제들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형이 며칠 이제 본가 쪽으로 간다는 거였지? 그렇게 올라갔다 올 거라고 했는데 동생이 수한테 네. 형이 혼약자가 있다는 말을 해줘요. 피앙세가
있군요. 또라이 형은 떠나기 전에 수랑 대화를 하면서 수가 네. 혼란스러워하니까 내 약혼이 너랑 관계가 있냐 그렇긴 하죠. 는 말을 하고 네. 넌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넌 내가 돌아오면 안녕하셨어요 하고 예쁘게 웃으면서 반기라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쵸. 그리고 형이 떠나고 네. 동생은 수에게 시내로 나오라고 합니다. 걸을 수 있나요? 아프지만 걷겠지. 아, 그렇구나. 계속 이물감은 있겠지만 걷겠지. 그렇구나. 시내에서 동생은 수를 데리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네. 데이트 같이 아, 수는 불편해서 다 해봤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생은 수가 계속 튕기니까 기분이 상해요. 그러게요. 어쨌든 수는 동생이 하자는 대로 휘둘리면서 옷가게에서 옷도 사고 빵도 네. 사고 그래요. 그러다가 시내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네. 수는 그 난장판 사이에서 발밑에 굴러다니던 탄피 4개를 주워서 몰래 챙깁니다. 오, 실탄? 네. 가능한가? 뭐 총기 규제가 그렇게 그런가 봐요. 흘려도 될 정도로 탄피가. 그런 곳은 아니었나 보죠. 그런 거 그게 같아요. 근데 나중에 없어져서 난리가 났다더라 이런 근데 소문이 있었죠. 너무 늦게 알았어. 저런. 너무 늦게 찾았어, 탄피를. 탄피를 찾아 헤매는 게 너무 늦었습니다. 별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피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잘 지내려고 하는데, 레드는 술을 쌩갑니다. 아는 게 있겠죠. 수는 형제들 때문에 저택에서 해야 할 여러 일들 다 제외됐고, 네. 눈치가 보여가지고, 일부러 늦지막히 다락에 올라가요. 그렇구나. 원래 이제 셋이 동시에 셋이 누워서, 계속 일하고 수다도 그랬는데. 떨고 이러다가 잠들고 이랬는데 눈치가. 그거를 하기가 힘든 거야 이제. 그러다가 레드가 장 보고 와서 T와 얘기하는 걸 듣게 됐고 네. T는 욕실 청소를 해야 한다고 바쁘다고 창고에 넣어놓으라는 말을 하는데 수가 내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네. 레드는 그럼 네가 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는 창고로 들어가는데 문에 달려있던 종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떨어진 종을 구석으로 일단 밀고 창고로 들어가서 한참 정리를 했고 다 끝내고 났을 때 천장에 달린 등도 깜빡이고 있었어요. 네. T가 3번이나 등 새로 갈아야겠다고 했지만 다들 바빠서 아무도 안 고친 거였어요. 적당히 대충 살고 있어서. 뭐 보이기만 하면 됐지 이러면서 산 거지. 수는 내가 고칠까 하고 손을 댔는데 램프가 뜨거워서 놀랐고 그것 때문에 뭔가 등이 빠르게 깜빡이더니 밝기가 확 줄었어요. 네. 우선 새 등을 가져와서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고를 나가려고 층계를 올랐는데 바로 위에 문 앞에 레드가 있었고 네. 레드는 너 내가 웃었겠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너같이 다른 데서 홀레붙던 애를 좋아할 것 같냐고 하면서 창고 문을 닫고 밖에서 잠가버립니다. 수가 레드를 부르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레드는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니까 두드려봤자 소용없다. 내가 창고에 불을 지르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고 가버립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창고등이 꺼진 거예요. 아, 수는 너무 안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무서워했는데. 너도 스포는 여기까지. 스포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더 하면은 이제- 너무 빅스포기 때문에. 네. 다 책을 안 봐도 돼. 여기서 더 하면 책을 안 봐도 돼. 그렇구나. 어쨌든 강아지가. 제목같이 끝나요. 파리지옥이. 벗어날 수가 없구나. 잠깐 망코님에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인셉션 같아. 약간 그래서 그냥 상상의 여지를 많이 남겨둔 채로 끝나요. 예. 되게 잔혹 동화 같네. 여튼 그렇게 살 수도 있었고. 아무튼 재미있었습니다. 스포는 저만 듣는 거죠? 네. 네. 다 잘라낼 거죠. 아무튼 그렇게 끝나요. 네. 좀 분위기가 특이해요. 약간 그런 좀 어두운가요? 뭔가 되게 채도가 높은 듯 하면서 무거운 느낌이 그러니까 있긴 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적막한 그런 느낌에서 파란이. 온갖 파란이 풍파가. 공들 나올 때만 좀 어두워. 아. 뒤로 갈수록 좀 어두웠어. 아무튼 재밌었어요. 네. 특이하네. 그러니까 전 해피엔딩 아닌 것도 좋아해가지고 네. 이거는 딱히 해피엔딩은 아니잖아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수한테는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해피엔딩은 아니니까. 근데 이 소설에서는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는 결론이 사실 나올 수가 없지. 없다고 봐서 이게 최선의 해피엔딩이 될 결론인 것 수가 같아요. 새드가 아닌 일단 선에서는 최선. 공들의 정신머리 상태부터가 러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착취다, 착취. 약간 저는 동생은 조금 러브가 있다고 봤어요. 동생은 약간 인간적이었어. 동생은 그나마. 조금 더 인간적이기 때문에 러브의 감정을 조금 가질 수 있는데 네. 형공은 그냥 농락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형은 진짜 러브가 호기심. 아니라 소패.
이용할 거는 다 이용해 먹자 이런 느낌. 다 뽑아먹고 있고. 그냥 정말 장난감. 그래 엄청 똑똑한 느낌이었어. 아닌 척하면서 다 알고 있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시내가 되게 떨어져 있고 네. 그 시골에 숲이랑 호수를 둘러싼 그 별장 안에 그것도 다 정말. 자기 땅이겠죠? 그렇죠. 자연이겠지. 그러니까 땅이 주변에 넓어서, 아무것도 없겠지. 응. 땅이 너무 넓어서 고립되어 있어. 좋겠다. 나도 사유지가 고립되고 아닌- 싶다. 땅이 너무 넓어서. 땅이 너무 넓어서 집에서 나가려면 한참 걸려. 그러면 좋겠다. 그럼 차도 산다. 그래서 그 좀 고립된 듯한 느낌이 긴장감을 좀 유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주변에 그런 것 아무것도 같네요. 없는 게. 네, 적막한 느낌도 있고 북유럽 같은 느낌이었어. 유럽 느낌 좀 나요. 호수에서 술 마시고 저는 놀고. 좀 독일 북쪽? 느낌? 북유럽 같은 느낌이었어요. 술 많이 먹는 나라. 자살 많이 하고 안개 많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나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나가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평생 있고 싶어 했지만 평생 있을 수 달콤한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단냄새에 끌렸지만 나갈 수 없는 그런 그 알고 파리족 보니 지옥이었어. 네, 제목을 굉장히 잘 붙이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캐릭터들 5명의 그런 관계들이 네. 다 되게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또 그런 것도 되게 저는 재미있었어요. T랑 레드랑 베니 응. 보면서 약간 호빗 같은 게 생각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호빗 같이 하지만, 귀여운 애들이 술을 따르고 청소를 하고 이러면은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보였어요. 열심히 그랬지.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련님들도 이렇게 보지 도련님들이. 않았을까. 도련님 약간 엘프 같은 느낌? 건방진 엘프들 있잖아요. 그쵸. 하이 우리가 최고다. 더러운 인간놈들.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게 소설 내에서 좀 상징적이거나 운유적으로 표현되는 문장이나 묘사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내용이 좋았는데 네. 그 마법관 장면 있잖아요. 구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그런 거가 네. 그 마법관 괴담이 이제 하녀가 나중에 이제 궁지에 몰려서 하여튼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게 나와요. 아, 근데 그것도 이제 누가 궁지에 몰았죠? 도련님하고 하녀가 이렇게 사귀었는데 아, 이제 그게 이제 들킨 다음에 하녀한테 이제 모든 프레임이 아. 쓰여서 도련님한테 내쳐지고 도련님하고 자기가 러브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녀는 그게 반지인가 그거 아니었어요? 그랬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부인이 있었는데 네. 아 맞아. 반지도 하녀랑 바람이 나서 반지를 줬는데 네. 반지 내가 훔쳤다고. 훔쳤니? 어. 근데 부인 거가 아니었죠. 부인 보석이 없어져서 응. 부인이 없어졌다고 찾으라 그랬는데 귀금속이 나와서 이거 부인 어디서 건 났어? 부인 건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네가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려. 근데 이제 주인이 발뺌하니까 그 하녀가 버림받았구나 해서 억울합니다. 우물에 난 뛰어. 훔친 거 아닌데. 그래서 목 매달아 자살하는 게 나왔는데 수가 이제 거기서 그 하녀의 목을 졸랐던 밧줄이 내 목에도 돌돌 감기는 것 같아서 벅벅 문질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감긴 거 맞았죠. 그 덫에 걸려서 맞죠. 목이 졸리는 것 같은 상황이긴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베니의 몸이 거꾸로 뒤집혔다. 옷이 걸레짝 취급을 받았다. 뭐 달빛이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런 게 되게 시각적으로 약을 했나? 아니요. 연상되는 그 영화 같은 장면이라 해야 되나? 뭔가 장면이 느껴지네요. 비주얼적으로 어떤- 네. 그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되게 슬로우 모션인데 되게 역동적인데 되게 그쵸. 슬플 예. 것 같아. 사진이 이렇게 확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라던가. 그래서 그렇게 시각적인데 굉장히 글로 묘사가 잘 돼 있어서 네. 또 그런 것도 좋았고 네. 수 이름이 베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련님이 반이라면서 애칭으로 불러요. 저는 그래서 또 동생이 네. 응. 이거 마음이 얘는 약간 있는데. 이거 바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서양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반이 약간 그 토끼로 부르니까 아, 맞다. 애칭이지.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허니 같은 거죠. 네 러시아도 토끼로
부르잖아요. 저번에 그랬어요. 나왔었죠. 아나스타시아에서 네, 네. 나왔죠. 얘가 나를 토끼로 부르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얘기해? 이런 거. 맞아. 그리고 수가 이제 그 성인 남자, 20살 초반에 성인 그렇구나. 남자예요. 난 되게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네. 시동 성인. 같은 느낌. 근데 그렇게 호빗 묘사가 같은- 돼요. 그래서 야들야들하게. 호빗같이 생각했어요. 우유 냄새 난다. 막 이렇게. 근데 셋 다 막 체구가 엄청 크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딱 약간 음. 못 먹었어. 좀 못 컸어. 동글동글 비율은 약간 호빗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 그냥 귀여웠을 것 같아요. 셋 다. 그리고 막 하얗고 뽀얗고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막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게 네. 그게 되게 어린 느낌으로 느껴지는. 연자 뭐예요? 그래서 약간 그게 더 이제 좀 배덕함이 느껴진다고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네. 대사들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말해도 되나? 바니야 토끼는 얼마나 네. 거기까지. 아무튼 하여튼 이런 곰들이 말장난도 좋고요. 얼마나 하게 뭐예요? 능욕이 장난 아니에요. 그 말로 그 도련님들이 말로 괴롭히는 게 좀 되게 찰지고 네. 교양 있을 때랑 아닐 때 그런 갭 차이도 네. 되게 차이가 갭모해가 있습니다. 예. 네, 좋고요. 네. 공들이 또라이인데 오믈렛님 작품들 다 공이 또라이거든요. 네. 상또라이였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또라이인 척하는 일반인이 많아요. 아, 그치.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분 착한데 삐뚤어진 애들. 그쵸. 근데 여긴 진짜 이분은 믿고 보는 또라이라서 네. 또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좋았고요. 네. 그쵸. 괜찮았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근데 형이 없었으면 네. 좀 형이 더 없었으면 전혀 다른 소설이 되지 형이 않았을까요? 없었으면 그냥 동생하고 이어지는 행복한 그냥 무리였을 것 같고 행복한 사랑으로 될 수 있지도 않았을까? 그냥 보통의 약간 연애물이 되지 않았을까. 음. 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능욕의 수위도 올라가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랬군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네. 오늘은 오믈렛님의 BL 소설 비너스 플라이트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BL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BL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BL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